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착과만 시키면 됩니다. 대추나무에 더 이상 내가 손을 볼 일은 아마 수확할 때까지는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나무가 못 자라도록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심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양분이 일로 가서 이게 잘렸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위에서 누르니까 밑으로 내려오잖아. 근데 잘못 끼우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어. 달라지는 게 보이나? 위로. 그렇지. 올라가면 안 돼. 이제 노지도 그렇고 하우스도 그렇고 이 해충이 나타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병해충의 포커스를 잡았던 게 에무니 고리 장님 노린재, 그리고 두 번째 진딧물, 그리고 응애를 했는데 빠진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자, 오늘이 5월 28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여름이 다가온다라고 느껴질 건데요, 아마 노지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날씨가 덥고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온으로 인해서 싹이 자라지 못하다가 갑자기 확 자라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해충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쯤이면 이제 결과지도 나오고 신초도 많이 자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기 때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보시다 보면 대추의 뭐 1차 결과지니 결과모지니 2차 결과지 또는 열매순 가지순 용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순 가지순은 어떤 거고, 또 이걸 학술적으로 1차 결과지 결과모지 2차 결과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신초가 나오면 옆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의 꽃을 물고 나오는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요게 처음 꽃이 폈다 해서 1차 꽃이 맺히는 가지라고 해서 맺을 결 과실과 가지 지자에서 결과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기 신초가 나오면서 이렇게 꽃을 바로 물고 나오는 이 가지 전체를 학술적으로는 결과지라 그러고, 유튜브 상이나 다른 분들은 요거를 열매순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과지와 함께 이렇게 신초가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다가 옆으로 가면은 또 여기 밑에는 꽃이 맺혔는데 위에는 꽃은 안 맺혔지만 이렇게 몽우리가 잡혀 있습니다. 꽃이 안 핀 몽우리가 잡혀 있는데 요 녀석을 2차 결과지라 그럽니다. 밑에가 1차, 위에가 2차. 그리고 이 결과지가 지금 한 가지 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 이 가지를 결과모지라 그럽니다. 결과지의 어미가지다 이래서 결과모지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 현재 꽃이 펴 있고 신초가 나올 당시에 꽃을 물고 나오는 가지는 1차 결과지, 그리고 신초가 올라와서 지금 시점에 현재 몽우리가 져 있는 요런 가지들을 2차 결과지, 그리고 2차 결과지가 달려있는 이 가지를 결과모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심은 나무들을 보면은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처럼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른쪽처럼 2개나 3개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가 올라올 경우에는 20cm 이상 될 경우에는 결과지를 제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결과지를 제거해서 나무의 세력이 위로 몰려서 더 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현재 2개가 나올 경우에는 양분이 분산됩니다. 해서 현재로서는 이 둘 중에 세력이 좋은 녀석 또는 세력이 약하더라도 곱게 자라는 녀석, 이 녀석들을 선택을 합니다. 2개의 가지가 곱게 자라고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것보다 세력이 더 좋습니다.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결과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지주대입니다. 지금 보면 되게 연할 겁니다.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연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연하다는 것은 바람에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곱게 자라야지만 나무 모양도 이뻐지고 차후에 착과를 단다라든지 수영을 만들 때 용이하기 때문에 나무가 곱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서 해주시면은 지금 원래 심은 1년차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나무는 정식 2년차 된 나무입니다. 즉 작년에 식재를 해서 1년 정도 나무를 키운 다음에 동계 전종 후에 이렇게 신초가 나왔는데요. 안쪽이 되게 우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우선 결과지부터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지를 제거하는 이유는 일단은 나무가 신초가 최소 20cm 이상 자라 있기 때문에 결과지를 제거했고요. 혹시나 제가 자른 부분이 궁금하다면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현재 위로 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이렇게 위로 커버리면 나무는 잘 크는데 꽃을 안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작업인 유인이라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인을 해야지만 나무가 꽃을 맺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전환점이 중에 하나가 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인은 뭐냐면 이 수직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를 옆으로 각도를 줘서 수직으로 못 자라게 해주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유인하는 도구는 참 많습니다. 이 클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끈이라든지 유인추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 클립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기울고자 하는 방향 하단부에 이렇게 나무를 하면은 자, 전과 다르게 나무가 많은 각도로 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추는 잘 휘어집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당기기만 해줘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눕혀만 줘도 나무는 어느 정도 눕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인 작업을 하시면은 2차 작업이 끝나고요. 보시면 얘들은 2차 결과지가 되겠죠. 결과 모지 개수가 하나, 둘, 셋. 노지 같은 경우 어린 나무 같은 경우는 3개, 더 많이 성장했으면 4개 정도인데 적심이라는 말을 쓰죠. 더 이상 나무가 못 자라도록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서 적심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최소한 한 7가지가 이상 자랐다면은 요 작업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결과지 제거, 두 번째 가지 유인, 세 번째 결과 모지를 3개 남겨두고 적심 잘라줍니다. 더 이상 못 자라도록. 그러면은 이 양분이 일로 가서 이게 잘렸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결과지 쪽에 양분이 집중되게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적심했는 길이가 상당히 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붙어 있었죠. 붙어 있었는데 여길 잘랐죠. 여기 잘라도 되고 여기 잘라도 아무 때서나 잘라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자르냐면은 얘들을 짧게 자르면은 요 밑에서 새싹이 바로 올라와 버립니다. 새싹이 더 이상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전정하는 가지 길이를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길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또 이게 겹치는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셔도 되고 제거를 하셔도 되는데 얘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얘는 정상적으로 열매가 달리지만 이 밑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가지에서는 정상적인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한다라든지 절단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클립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틀어버리면은 좀 전에는 방향이 일자로 갖는 방향이 지금은 한쪽은 이쪽 한쪽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두 개의 가지 모두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를 하셔도 되고 유인을 해서 방향을 틀어서 가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결과지 제거했고 하나, 둘, 셋, 4개인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에서 제거하니까 3개 정도면 보십시오. 얘들이 밑으로 가죠. 그죠? 그러면은 4개를 해서 만약에 4개를 해서 이렇게 세 번째를 자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가지 옆으로 가겠죠. 아니면 얘들 2개가 너무 공간이 많으니까 2개만 남기는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옆으로 와서 1번 결과지 제거, 2번 유인. 자, 이렇게 되면 가지가 눕게 되죠. 그 다음에 적심을 하는데 하나, 둘, 세 개 정도 남겨놓고 제일 상단부에 제거 하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가지가 잡히고, 밑에 가지도 또 현재 수평을 이루죠. 유인 클립을 이용해서 내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되면 가지의 방향이 틀어져 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3마디 정도에서 잘라주고요. 요거는 현재 자기 방향이 제대로 이쪽 방향이 가지가 없기 때문에 결과지 제거, 가지 유인, 그리고 3마디에서 제거.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지도 제거했고 적심도 하고 유인까지, 그러면은 꽃 맺기 전까지 대추에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은 다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위에 상단부에 한 녀석 있죠. 똑바로 자라고 있고 가지도 가장 깁니다. 즉 세력을,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얘를 죽이는 경우가 있고 얘를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리는 방법을 쓴다면은 일단 얘가 너무 커버리면 그늘이 지기 때문에 얘 간격은 한 2개나 3개 정도를 남겨둡니다. 2개나 3개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잘라주시고요. 또 옆으로 가는 거는 얘들이 너무 가버리면 밑에와 겹치게 되겠죠. 해서 옆으로 가는 거는 2개 정도만 남겨둡니다. 2개 정도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가지는 좀 많이 길죠. 그러면 얘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얘들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2단이 잡히는 방식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가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좀처럼 이렇게 키우는 방식도 있지만 아예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 2가지의 농법을 많이 좀 성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을 잡아서 요 중심에서 넓게 키우고 옆을 확산시키는 방법 하나, 중앙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방법 하나. 자, 그래서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착과만 시키면 됩니다. 나무에, 대추 나무에 더 이상 내가 손을 볼 일은 아마 수확할 때까지는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위에서 누르니까 밑으로 내려오잖아. 근데 잘못 띄우게 되면, 봐봐, 이렇게 갈 수 있어. 달라지는 게 보이나? 위로. 그렇지. 이거 올라가면 안 돼. 이 클립을 이용해서 나무가 옆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잘못 끼워버리면 나무가 올라가는 형국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 가지 몇 개 있어? 이 가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3개지. 얘는? 하나, 둘, 셋. 그지? 됐지? 자, 이번에는 아까는 2년 차였고 이번 정식 3년 차 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도 지금 보면은 싹이 발알한 이후에 전혀 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업 전과 작업 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결과지 제거하시고요. 네, 1차 결과지가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이 뭐죠? 네, 유인입니다. 자, 일단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손으로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당겨도 되는데 강하게 당기면 밑에가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단부를 잡습니다. 안 부러지도록. 그리고 상단부를 눕혀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무가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눕죠. 근데
요 나무는 아까 나무와는 다르게 이렇게 있을 때는 모르지만 얘를 눕혔을 경우에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오는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얘를 내가 원하는 가지로 눕히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올라오는 녀석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녀석들은 제거를 해 주셔야 바람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을 제거를 하고요. 그럼 제거했는 녀석 앞으로 3마디를 생각해서 끝을 적심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누움을 알 수 있죠. 유인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조금만 유인이 되어도 여기서 꽃이 피고 잎이 나오면은 얘 무게 때문에 나무는 점점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얘도 보면은 3번째 마디에서 자르고 유인하고요. 자, 얘도, 자, 이번에는 이 클립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클립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얘도 3개 남겨두고 자르고 의미가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다 되고요. 지금 현재는 직립이 돼 있죠. 직립이 되어 있는데 직립되어 있는 각도만 꺾이면 됩니다. 이거 완전히 안 꺾이고 이 각도로 해서 얘들만 이렇게 텐션을 줘서 이렇게 눌러주면, 자, 좀 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던 게 굽었죠. 이러면은 유인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이쪽이 아니라 최고 가장자리 이런 식으로 적심을 해주시면은 좀 전에 자랐던 거와 나무가 이렇게 많이 측면으로 벌어져 있을 겁니다. 한 개 빠졌네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강하게 확 꺾어버리면 나무 부러지니까 부드럽게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좀 전에는 저희가 위를 잘랐죠. 이번 위를 남겨둬 보겠습니다. 위에는 2개의 마디만 남겨놓고 이렇게 상단부는 커트.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의 하계 전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5월 28일, 이제 5월 하순이 되죠. 이제 노지도 그렇고 하우스도 그렇고 이 해충이 나타날 시기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약 방제를 하면서 병해충의 포커스를 잡았던 게, 첫 번째 애무늬 고리 장님 노린재, 그리고 두 번째 진딧물, 그리고 응애를 했는데 빠진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나방이었습니다. 원래는 유난히 좋은 현상이 심했습니다. 해서 나방에 발생되는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지금 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전국 동시에 올라가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게 나방이 피해를 입힌 잎의 모양입니다. 잎이 구멍이 나 있고 잎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있죠. 자, 잘라 볼게요. 그러면 구멍이 났는 거는 지금 현재 노린재도 구멍이 나 있고 얘도 구멍이 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했을 경우에는, 노린재 피해는 입었다면은 잎의 하단부가 구멍이 났거나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방 피해를 입은 하단부는 괜찮은데 최근에 나온 이 상단부 쪽이 현재 보면 구멍이 나 있고 여기 보면 잎이 이렇게 말려 있죠. 그러면 이 안에 벗겨보면은 반드시 하얀색 거미줄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자세히 보면은 애벌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점으로 최근에 나온 잎들이 이렇게 구멍이 나고 상처가 나고 이렇게 말려 있다면은 대추나무 애기 잎말이 나방이 가해를 했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얘는 벌써 먹고 지나가 버렸네요. 벗겨보면은 이렇게 애벌레 배설물 똥이 있고요. 그리고 말린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잎을 많이 먹었고, 또한 하얀색의 실이나 뭐 거미줄 같은 게 있다면 요거는 나방 피해입니다. 밑에는 구멍이 나는데 위에는 안 났지? 얘는 여기 좀 약간
그렇지. 그까지 고가 피해를 입은 것던 거래. 나방은 그 윗부분이 가해를 했는 거고, 그 기존에 계속 이야기했던 노린재는 하단부가 피해를 입었던 거고, 나방은 지금 피해가 생기는 거고. 과거형, 현재형이야. 좀 전에 나방이 나타났었죠.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방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방제가 들어갈 것 같고요. 살균제는 되게 기본적인 살균제인 이런 톱시넴이나 아니면 제가 저번에 말했던 뭐 비오넴 이런 약을 쓸 것 같고, 내 주변에 밭에 나방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 증상이 없다면은 이런 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포장해 보면 한 개 포장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여기는 나방과 노린재가 같이 되는 약을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장을 둘러봤는데 대추나무 애기 잎말이 나방 피해가 보인다고 하면은 얘들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약제인 저는 이 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약을 준비해서 살포할 것 같습니다. 해서 살균제는 얘, 이 녀석, 살충제는 나방이 피해가 없다면 예방약으로는 이 약, 나방 피해가, 애벌레 피해가 있다면 저는 이 약을 쓸 것 같고, 또 요 영양제도 두 개를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노지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제 생육이 크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꽃이 안 핀 케이스죠. 그래서 꽃이 현재 폈는 포장과 안 핀 포장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꽃이 현재 안 핀 포장이라면 저는 종합영양제 계통인 영양제, 물론 동물성 아미노산도 좋고요. 종합영양제 계통의 약을 칠 것 같고,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꽃이 피기 시작하는 지역도 있지만, 저 역시도 일부 하우스에는 조생종 같은 경우는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종합영양제보다는 열매가 잘 오도록 하는 이런 영양제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꽃이 많이 폈으니까 그때도 이런 약을 쓰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는 노지 하우스, 즉 꽃이 안 핀 경우에는 요거는 선택사항이고요. 둘 중에 선택사항이고, 요런 식으로 조합을 맞춰서 살포를 할 거고요. 하우스 내에서 꽃이 최소한 한 30% 이상 개화를 했는 포장이라면은 이런 약보다는 곰팡이 쪽을 조금 신경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약제에다가 얘 두 개 선택사항으로 하고, 꽃눈 분화라든지 또는 나무가 이제 꽃이 잘 오도록 하는 이런 계통의 약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나방의 피해 증상과 방제, 그리고 어린 나무들 하계 전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28일 기점 날씨가 계속 더워진다고 합니다. 더워지면 노지는 덜 하겠지만 하우스는 응애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오늘 했던 나방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기준입니다. 표준적인 거고, 내 포장의 상황은 다릅니다. 즉, 하우스 높이가 높으냐 낮으냐, 또 내가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남쪽이냐 중부권이냐 강원 경기권이냐 따라서 지금부터는 방법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하우스 내 온도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응애라든지 혹파리라든지 이런 벌레가 아마 방제를 했는데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지와 하우스가 조금은 방제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균, 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해충, 벌레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오늘 나방을 이야기를 했지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응애약을 사용한 지가 보름 이상 지났다면 한 번 더 살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